지금부터 제가 경기도랑 서울을 비교해서 가치랑 가격 판단하는 걸 할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거 한 적이 없어요. 어떤 강의에서도.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비교해서 가격 판단하는 연습을 하고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이 어느 정도, 서울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고 어떻게 단지 고르면 될 건지를 저랑 해볼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하기 전에 자모님 저는요, 자모님이랑 이런 걸 하면 쉬운데 제가 혼자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어려워요. 자모님 되게 쉽게 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제가 이미 이걸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미 경기도와 서울과 지방의 모든 단지들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격까지도 보고 여러분들한테 교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랑 하면 되게 쉬워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안 거치셨으면 저랑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저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저렇게 비교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가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시려면은 인장 보고서를 통한 땅의 가치와 단지 가치 분석이 돼 있어야 되고요. 현장 인장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가격을 보려면은 전고점 20에서 25% 하락한 가격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되게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장모님 아직도 25%입니까? 올랐잖아요. 이거 좀 15%로 올릴 생각 없으세요? 다 올랐던데요? 아니. 이제에서 25% 여러분. 이런 단지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저평가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평가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비교평가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전고점이 유사한 것들을 갖다가 다 붙여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로 해보세요.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고점이 유사한 것들을 갖다가 저는 지금 붙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왜냐면 나는 비교평가 좀 수월하게 하고 싶으니까. 네.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저평가된 가격이냐, 싸냐,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 그리고 비슷한 가치라면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뭐지? 얘 과정으로 고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비교평가해서 투자 물건을 뽑을 때 가격만 보고 뽑으시면 안 되고 당연히 가치가 붙어야 되고요. 그게 선호도죠. 그 다음에 가치만 보고도 뽑으면 안 되고 가격도 봐야 돼요. 그리고요. 가치랑 가격을 보는데 거기서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투자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슷한 가치에 있는 단지들을 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면 더 싸거나 더 투자금이 덜 들어가는 거를 하면 돼요. 왜? 투자자는 항상 투자금을 덜 들여서 투자하는 게 좋은 거니까. 같은 가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 의사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저랑 그거를 같이 해볼 거예요. 네, 이거 같이 해볼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지를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모님 이게 뭐예요? 단지가 너무 많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와닿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전고점이 비슷한 것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 대비 하락률을 써놨어요. 그리고 투자금도 같이 써놨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랑 같이 붙여놨어요. 비슷한 전고점을 형성하는 것들이. 그럼 자모님 비슷한 전고점을 형성하는 게 비슷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하시려면은 전고점이 비슷한 것들끼리 붙여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천의 레미안 슈루가 전고가 14억 5천이죠. 송파의 레미안 파크 팰리스가 전고가 15억이고요. 송파의 가락상용 1차가 14억 1천이에요. 자, 과천이 전고점이 4천만 원이 더 높죠. 근데 전고점 대비 하락률은 뭐가 더 세요? 송파가 더 세죠. 네, 그러면 과천이 아무리 전고가 송파보다 높다 한들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덜 떨어졌으니까 과천은 아무리 좋아도 투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송파가 6억 1천이 투자금이 들고 과천이 5억 9천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송파가 보면은 20% 정도 떨어진 가격이잖아요. 19.85면 20%인 거예요. 자문 그렇게 해야 되나요? 반올리 해도 되나요? 이 정도면은 되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극제이 자문 20%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 20% 떨어진 게 맞죠. 네, 여기서 뭐 2, 3위 정도 빼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투자금이 2천만 원 더 들여서 하는 거라면 더 싼 거에 투자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과천 레미안 슈르가 아무리 새 거고 좋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단 볼래요? 10원 한영은 제가 여기를 왜 비워놨냐면은 물건이 없어요. 네, 물건이 없어가지고 비워놨고 왜냐면 물건이 없으니까 전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 수가 없죠. 상로 구성 보세요. 전고점이 12억 6천인데 지금 가격이 11억 5천이잖아요. 하락률이 0.09%예요. 이런 거 투자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성동구하고 마포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보틀 3단지, 신공동 레미안 1차, 금호자이 1차, 금호대구 다 전고점까지 가까이 올라왔죠. 이런 건 다 제끼는 거예요. 투자해서.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자문님이 의도적으로 넣으신 거예요? 신공동 레미안 3차. 그죠? 저는 의도가 없는 게 없으니까 이걸 넣어놨죠. 신공동 레미안 3차가 그나마 마포 안에서는 싼 건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더 싼 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마포 안에서도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동구나 마포의 전고점 레벨을 보면은 판교나 분당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이 마포 성동구 레벨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고점을 붙여가지고 비교평가하면서 투자 의사결정 찾으실 때. 이해가세요?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자, 가치. 과천의 신축들은 송파 구축과 비슷한 전고점을 형성했다. 과천의 이거 5구 기준이에요. 전용 5구 기준. 다. 제가 지금 이 가격은 다 전용 5구 기준으로 딴 겁니다. 자, 근데 송파에서 완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랑은 과천이 비벼지지가 않아요. 네, 송파 훨씬 좋아요. 네, 네. 구축이랑 비벼지는 거예요. 해석은 과천도 송파도 매우 싼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단지별로 송파가 더 싸구나. 그러면 나는 비슷한 투자금이면 과천이 아니라 송파를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분당이랑 성동이랑 마포 레벨로 넘어오면은 분당과 판교는 마포 성동구랑 비슷한 전고점을 형성했다.
그죠? 그래서 해석은 분당, 마포, 판교, 성동구 레벨이 다 싸지 않다. 그래서 나는 투자하지 않는다. 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투자금이면 비교할 수 있는 투자처를 늘리고 어디를 투자해야 할지를 가격가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전고점 12형 레벨에서 서울 4급지 정도로 내려가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싼 게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2급지에서 딱 멈춰 있으니까 내려오질 않으니까. 내가 용납이 안 돼. 서울 4급지와 경기도 4급지로 내려가는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 왜냐면 나는 성동구랑 마포를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나는 싫어. 왜? 나는 성동 마포를 살려고 지금 노력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메타인지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고점 12형 레벨을 형성했던 동대문구나 서대문구나 강서구에 아마 신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싼지도 보는 게 투자 범위를 넓혀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실은 12형 넘는 거가 완전 연식 좋은 거 있죠. 광교나 미래 정도가 아니면 돌파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일기 신도시는 다 낡았으니까. 왜냐면 분당 레벨이 제일 좋은데 낡은 것 중에 전고가 10역 정도 레벨을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만약에 비슷한 경기도 레벨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연식 좋은 신도시와 비교를 해야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고점 가격감이 없으니까 비교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근데 이 전고점 가격감만 잡아도 훨씬 쉬워요. 비교평가 하는 게.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저 같으면은 엑셀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수기로 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정리를 해볼 것 같아요. 비싸면 안 하고 싸면은 투자 우선순위로 넣어놓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레벨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여기는 제가 평촌 레벨과 그 다음에 서울의 3급지에서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 구축 영등포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꽤나 괜찮아하는 구축 단지를 넣어놓은 거고요. 이게 전고점이 10억 레벨 형성하는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네, 10억 레벨 형성하는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보면은, 자, 보세요. 평촌 더샵 아이파크하고, 보세요. 장안 레미안 2차가 전고점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투자금도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뭘 봐야 돼요? 뭐가 더 싼지를 봐야 돼요. 그 뭐가 더 싸요? 평촌. 둘 다 투자해도 돼요, 사실. 여러분. 잠시 저 진짜 너무 고민돼요. 평촌 새 거 살지? 동대문구 장안 살지? 근데 장안은 좀 애매하잖아요. 아니? 장안? 저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장안은, 동대문구에 있는 장안은 애매하지 않아요. 서울에 그 정도 이 대단지로 사람들이 단지가 여러 개 묶여있는 동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동대문구는 청량리 역세권 제외하면은 어디도 역세권이 아니에요. 답심리 정도 역세권? 네. 뭐 회기 역세권 이 정도지 그 안에 전농이나 이런 데도 다 여기 다 애매하거든요. 어디를 가도 그 안에서는 환경인 거예요. 환경. 그러면은 장안동이 환경이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0억 2천 정도 가는 건데 이럴 때는 더 싼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동탄에. 동탄역 10억 문화 퍼스 여기 되게 좋은데요. 동탄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지인데 이게 전고가 10억 3천이고요. 투자금 4억 1천이 들어가요. 투자금이. 그리고 전고점 대비 가격이 16.5%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볼 것 같아요. 부가연 투산. 부가연 투산 보면 여기가 전고가 10억 7백이고요. 여기가 똑같이 16.5%가 떨어졌고요. 투자금은 3억 4천 정도가 들어가요. 내가 4억의 동탄 신도시를 할 게 아니라 3억의 서울 4급지 정도를 전고점 비슷한 걸 할 수 있으면은 저라면은 땅의 가치가 더 있는 데를 투자할 것 같아요. 왜? 여기가 투자금이 4억이나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투자금이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고민해볼 것 같아요. 투자금이 덜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등포구나 동대문구 다 할 수 있잖아요. 3억으로 투자금. 근데 왜 굳이 동탄을 4억 주고 해야 돼요? 엄청 싸지도 않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작구의 상도중앙 하이츠빌 이런 것들은 아예 전세도 안 나와요. 아예 끊겼어. 아예 거래가. 그냥 호가만 올라가고 있고 영등포 사만 같은 경우도 이게 8억 8천 7천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5천만 원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영등포 사만. 근데 이런 것도 움직인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투자처를 늘려서 평균 가지 않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독립은 극동도요. 여러분들 언덕이어서 너무 힘든데 내가 서대문구 구축까지 내려가야 되나? 여기 한 7천만 원 올랐어요, 여기 지금. 네, 5구가. 원래 8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9억 5천이에요, 지금 호가 나온 게. 네. 그래서 경기도까지 넓혀서 보시라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의 구축들도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광명에 있는 철산 레미안 자이 같은 거는 여러분 지금 9억이거든요. 안 싸죠, 안 싸.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철산 레미안 자이가 그렇게 가격이 막 내려오진 않아요. 왜냐면 광명에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지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게 막 엄청 싸게 여태까지 내려온 적은 저는 못 봤어요. 네. 근데 여기 주변에 준시 쪽 단지들이 있거든요. 뭐 하늘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싸다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는 사실은 9억이면은 다른 데도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서울의 3, 4급지 사이에서 경기도 특정 단지랑 전고점이 비슷한 단지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평촌이나 동탄이나 뭐 수지나 이런 데들의 신축들이 서울의 3, 4급지의 구축들이랑 이 전고점 레벨이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 단지들은 연식이 좋으면서 그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이랑 전고점이 10억 정도에서 비벼지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 이거 진짜 저의 사고방식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면은 저처럼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솔직히 왜냐면 저는 마음 먹고 왔거든요. 이거 신도시 좀 이거 하면서 알려줘야지. 왜 투자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다 꺼내보자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랑 서울을. 투자금 3억 4억 사이에서 사람들이 실거주로 더 선호하면서 더 많이 떨어진 단지가 경기도에 있으므로 이런 거를 투자 범위에 포함하시고요. 같은 구축이라고 한다면요. 이 경기도에 있는 평촌 레벨이 사실은 서울에 있는 이 동대문이나 서대문 이런 것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구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같은 구축이라고 한다면 더 땅의 가치가 있는 걸로 우선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세요. 서울 우선으로. 같은 구축이라고 한다면. 네? 근데 만약에 경기도가 더 연식이 좋아. 내가 보는 단지가.
그러면 그리고 이게 더 싸. 그러면 신축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서는 경기도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공 레벨에서. 전고점 시공 레벨에서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비교하는 거 지도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자 보세요. 평촌 더저 아이파크가 아까 호계동에 있고 연식 꽤 괜찮은 단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7억 9천에서 8천 정도 하고 레미안 장안 2차가 여기 옆에가 중랑구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대문구예요. 여기가 청량역이고요. 아파트가 몰려있는 데가 여기 전농이고요. 좀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답심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장이 크레시티죠. 크레시티의 8사 전고가 16억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 평촌 뭐 전고나 이런 거랑 비벼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땅의 가치는 동대문구나 서대문구나 이런 데들이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완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위치가 애매한 구축들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데 그럼 왜 사람들은 여기를 좋아할까? 평촌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신축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안 레미안도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왜 좋아하냐? 이렇게 단지가 넓게 트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시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갔다니까. 이렇게 뿅 보세요. 완전 똑같죠. 저희는 이거를 쌍둥이 단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 시세가 똑같이 가는 경우. 자, 그러면 자문이 있잖아요. 너무 고민돼. 제가요 일주일을 봤어요. 일주일을 이 그래프를 봤어요. 뜯어봤어요. 확대해서 봤어요. 얼마 차이가 나는지 봤어요. 매물 인정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레미안 장안 2차의 투자금이 얼마예요? 3억 4천이죠. 그죠? 평촌도서 아이파크는 투자금이 얼마예요? 3억 1천이죠. 네? 이럴 때는 투자금 덜 들어가는 거 선택하는. 네. 왜 내가 3천을 더 들여가지고 장안 레미안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가격 흐름이 쌍둥이처럼 가니까. 근데 장안 레미안 2차를 투자해도 돼요. 싸다면. 네. 근데 평촌 아이파크가 지금 좀 더 싸요. 좀 더 싸요. 왜? 여기가 지금 입주장이었어가지고 가격이 좀 흔들렸어요. 네. 그래서 신축을 투자하는 거에 장점도 있어요. 전세가가 조금 빨리 올라오고 그 지역 안에서 매매 흐름이 좀 더 먼저 움직이는 거가 특징인데, 동대문구 장안은 아마도 동대문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단지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신축들 움직이고 아마 그 다음에 올 거예요,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차이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장안을 투자해도 평촌을 투자해도 돼요.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왜 투자를 못하냐면은 뭐가 더 오를까를 생각하면서 아이파크가 낡아지면 동대문 아니야?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동대문구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장안까지 효과가 올까? 그러면 동대문구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못해요. 투자는 지금 싸고 내가 할 수 있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면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투자해도 돈 벌 수가 있어요. 왜? 평촌 정도면 제가 평균 정도라고 했잖아요. 입지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어나지도 않을 변수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그 다음에 전고점 부엌 레벨로 내려가 볼게요. 부엌 레벨로 내려가면은 자, 평촌이나 수지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과 구축들이 같이 나와요. 평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과 그 다음에 3분 대장이 나왔어요. 레미안 하이어스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수지에 연식계나 괜찮은 파크 프루지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의왕의 인덕원 퍼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망포가 이제 등장했어요. 수원 신축.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완전 좋아하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나 서대문구나 이런 데서 덜 좋아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부엌 레벨로 내려오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서울에 덜 좋아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같이 붙어요. 이제 부엌 레벨로 내려오면은. 그리고 너무 고민돼. 나는 진짜 이게 너무 고민되지. 관악드림타운 할 건지 아니면 3번 대장 할 건지 너무 고민됐어. 둘 다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둘 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금도 비슷하잖아요, 엄청. 그죠?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는 더 싸고 내 조건에 맞는 거를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레미안 하이어스하고 관악 드림타운을 매물을 같이 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싸게 잡히고 내 조건에도 유리한 물건을 잡아서 투자를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왜냐면은 3번도 지금 전국구역 7천인데 관악 드림타운 4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그래도 서울이잖아. 3번? 3번은 별론데? 아무리 대장이어도 난 싫은데? 근데 여러분, 그 도시 안에 대장 단지를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부터 움직이거든요. 그거부터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얼마나 뿌듯한데요, 여러분. 그게 투자자한테는 되게 이득인 상황인 거예요. 네, 전세가 먼저 올라오니까 투자금도 먼저 회수되고, 그럼 이 다음을 먼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 안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걸 사면은 좋은 거부터 움직이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물건 털어보고 더 싸게 조건 좋게 잡히는 거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수지 파크프루지오하고 의왕의 인덕원 퍼스트하고 동작구의 신동아 리오파크하고 북한산 더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파크프루지오하고 신동아 리오파크하고 북한산 더샵이 전고점이 비슷하죠. 근데 다 안 싸요. 그래서 제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9억 후반대 전고 레벨들은, 이 단지들은 다 제껴야 되는데 지금 북한산 더샵이 좀 어이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 보고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 진짜 어이가 없네. 연준아, 난 진짜 어이가 없네. 그죠? 이게 뭐냐면은 아니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전고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런 단지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가 서대문구 짱이 아니에요. 여기가 서대문구 짱은 이판세상 신촌인데 여기가 짱이 아닌데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어이가 없어요. 투자금도 4억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라인들은 빼요. 그 보니까 자문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가. 인더원도 퍼스트가. 근데 제가 의왕을 잘 몰라서요. 이거는 왜 이렇죠? 여기가 상승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왕이 교통 호재로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여기가 연식이 신축이에요. 그래서 신축이랑 교통 호재가 만나면서 상승장 전고를 조금 높게 형성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예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되게 지금 싼 거예요. 싸고요. 그 다음에 자문 이게 목련 2단지도 엄청 싼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리모델링 호재가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전세가 너무 낮아요. 전세 보세요, 전세. 그럼 2억 3천 안 들어오는 거야, 사람들이. 왜냐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세입자분들이 투자자가 들어왔죠. 우리 투자자 너무 싼데 2억 장난 아닌데. 그래서 이제 좋아서 들어가는 건데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의왕이랑 관악드림타운이 너무 고민되는 거야. 전고도 비슷하고 투자금도 같고, 그죠? 의왕은 더 싸다고 하는데 관악구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어떻게 의사결정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치를 보면은 전고점 9억대 라인은요. 서울 3급지에서 선호도가 중하인 단지들, 그리고 서울 4급지 단지들이 신도시 구축, 경기도 신축 단지들과 전고점 비슷하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구별을 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전고점 9억대 라인인 애들은 가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니까 별로야, 서울이니까 더 좋아,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단지 선호가 더 있는 거는 뭐지? 그 안에서 나한테 투자로 유리한 게 뭐지를 가지고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가격이 더 싸고 투자금 적게 들어가면은 서울이건 의왕이건 수지건 다 투자해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고점 9억 레벨 정도가 가면은 가치 성장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경기도 별로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기도면 인정해보세요, 진짜 별론지.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해석은 서울 단지들은 전고점을 넘었거나 오른 가격이어서 이런 거 올랐잖아요. 이런 거 제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이 여기는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2억대로 이런 데 라인들을 볼 수가 있고 2억대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2억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투자는요. 경기도 신축 대장, 지역 내 선호하는 연식존 단지들이 투자금이 덜 들어가고 가격이 더 싸다면 투자처로 고려할 수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도 오를까기 때문에 결정 못 하시는 거예요. 2억 레벨에서 더 싸고 투자금 적게 들어가는 거 뭐지? 라는 관점으로 의사결정하시면 투자하실 수 있어요. 널려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2억에서 3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노다지다 이거는. 여기는 수도권은. 네. 그 안에서 더 연식 좋거나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고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관악드림타운이랑 이편세상 더 퍼스트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관악드림타운은 그 관악구 안에서 봉천동 그 라인에 있는 꽤나 괜찮은 이제 구축이죠. 근데 인프라는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상가도 잘 돼 있고 언덕이 너무 심하죠. 네, 언덕이 너무 심한데 가성비가 있는 서울 안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편세상 더 퍼스트는 완전 평지고 이 주변에 살기가 너무 좋고요. 자 여기 인동원 보면요, 여러분 인동원도 가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새 아파트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너나이님 월부은에도 이 인동원 투자한 내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도 기본 수익이 한 4억 정도 되는 약간 투자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자문이 그래요. 경기도 좋은 거 알겠어요. 이렇게 환경이 좋은 거 알겠고 연식도 좋은 거 알겠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자, 보세요. 이편세상 인더원 더 퍼스트가 입주했었을 때 관악 드림타운보다 계속 비쌌어요. 신축발. 네, 요거 신축발이에요, 여러분. 신축발인데 이게 이제 상승장이 되면서 인더원 퍼스트하고 관악 드림타운이랑 같은 비슷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사실은 1,200 정도 관악 드림타운이 좀 높게 찍혀요. 차이점도 높게. 네, 여기 상승장을 타면서는 관악구가. 자, 그러면 장모님 이편세상이랑 관악이랑 뭘 해야 될까요? 똑같이 싸고 덜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인더건 퍼스트도 낡아지고 있고 드림타운도 낡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관악구를 우선으로 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인더건 퍼스트가 연식이 괜찮아서 전세가가 관악보다 좀 더 빨리 올라와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면은 인더건도 되게 유효한 투자처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가 인더건을 10년 보유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12년 차잖아요. 그죠? 10년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20년 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00년에서 05년도 정도의 연식이 되는 거죠. 인더건이. 그 정도면은 완전 낡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인더건도 완전 땅의 가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평촌과 3본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관악구를 먼저 보겠지만 그렇지만 인더건도 무시할 만한 투자처는 아니다. 그래서 똑같은 2억대의 투자금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도 더 싸고 투자금 적게 들어가는 걸 하지만 일단은 우선으로는 서울을 먼저 볼 것 같다.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초신축이 아니어가지고. 완전 2020년씩, 2019년씩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어차피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8억 정도로 내려오는데 이 8억 정도 레벨에 있는 단지들을 보면은 서울 4급지 안에서도 엄청 좋은 단지들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별로인 단지들은 아닌 약간 중간에서 중하 정도 되는 단지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지나 광명이나 평촌에서 찾아봤었을 때 경기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강의 교환을 여러분들이 잘 레버리지 하시려면은 수지의 신정주공 1이랑 브라스톤 2랑 은하수 신성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이구나. 성북구의 레미안 월곡이나 길류 2단지 프루지오는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중하 정도는 되구나. 이당산 1스테이트도 그 정도 되구나를 같이 생각하시는 게 제 교환을 잘 레버리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들만 사실은 골라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를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단지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입니다에 대한 감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텍스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이 단지가 주는 느낌이 뭔지 광명을 가치 분석하고 이 안에서 단지 분석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투자로 연결 짓는 것까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치적으로 보면은 전고점 8억 라인의 단지들은 서울 4급지 중간 정도나 아니면 경기도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선호도가 있는 구축단지들이 이제 이 정도의 가격대를 전고점을 형성을 한다. 근데 경기도 안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이다 보니까 싸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모님 저는 경기도라고 해서 다 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선호도에 따라 다른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가격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신정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질 싸기 때문에 제껴야죠. 평촌도 마찬가지예요. 평촌도 경기도니까 엄청 쌀 줄 알았는데 그거는 편견이라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광명의 브라운스톤 2단지가 투자금도 2억 초반으로 들어가고 가격 하락률도 지금은
평촌이나 수지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더 싸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광명을 좀 더 유의미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북구나 관악구나 동대문구를 봤었을 때 지금 보면은 휘경 브라운스톤 이런 거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전고점까지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유망한 투자처로 보기는 어렵고 서울 안에서도 좀 더 싸면서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다 날아가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안에서 경기도랑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 내 선호도가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왕왕 가격이 덜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진짜로 단지 대 단지로 비교하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도 둘 다 같이 단지 대 단지로 제가 말씀드린 가치와 가격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같은 구축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내 선호도를 우선 고려해서 단지를 선정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도 같은 투자금이라면 더 싸고 투자금 적게 들어가는 단지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돼요. 이런 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써놓은 이 의사결정 과정, 이 사고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의 투자에 직접 적용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좀 두근거리는 투자금이 나왔나요? 1억에서 2억 사이. 자, 지금 평촌이랑 그다음에 광명이랑 수지나 그다음에 이제 성북구나 이런 데 레벨에서 1억에서 2억 사이에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사실은 이 안에서 좀 더 싼 곳들도 있죠. 뭐 도덕파크 2단지 같은 경우. 근데 여기를 임장 가면은 무궁화태영 이런 데를 가면은 나는 왜 이런 투자금으로 이런 데밖에 못 하는가? 왜 나는 돈을 더 모으지 않았는가? 왜 나는 기억이 없는가? 왜 나는 1억대로 이런 데 단지밖에 투자를 못 하나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투자금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를 투자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뭔가 자문이 있잖아요. 제가 좀 더 기다리면요. 이 레벨이 아니라 전고점 6억에서 7억 레벨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언제 올라가냐고요? 뭐 이런 거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2억 천이니까. 그죠? 근데 안 올라가면 어쩌냐고요? 매매가 뛰면 어쩌냐고요?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문이 있잖아요. 관악구성이 지금 2억 5천이니까 1년 동안에 전세가가 1억이 오르니까 6개월을 기다리면 5천만 원이 오를 것 같으면 그럼 이게 뭔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보면서 이 안에서 좀 더 괜찮은 거를 고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광명의 도덕파크 타운 2단지하고 그 다음에 수지에 도담마을 라인이 나와요. 1억대로 할 수 있는 거가 도담마을 라인이 나오는데 이 도담마을이랑 이 수지가 내대지마을, 그러니까 죽전에 수지도 나와요. 우리 강의 그 커리큘럼에. 여기가 도담마을이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내대지마을이 이 안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이 안쪽에도 이 외곽에도 단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로 수지에서 1억 얼마 정도대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도 여러분 단지 선호도를 잘 보고 여기가 여기예요. 죽전역,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백화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더 입지가 좋은지를 잘 보고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도담마을 안에서도. 왜냐면 같은 투자금이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더 싼 거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문님 저는요, 이 정도 투자금으로 이 정도밖에 투자를 못하는 게 부대껴요. 라고 하신다면은 투자 안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자문님 저는요, 그러면요, 1억 7천으로요, 지금 대구랑 부산 가서 투자를 해요. 왜냐면 그런 데 있대요. 제 동료가요, 1억 얼마로요, 부산 진짜 막 초신축, 대구 초신축 투자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6개월 동안 부산, 대구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서 더 좋은 걸 골라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 그 여기에 임장 가가지고 나는 도덕파크 타운 2단지 너무 언덕 심해. 여기 선호보다 나는 도담마을이 더 선호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나는 여기를 투자할래.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도담마을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로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빼고 이 안에서 더 떨어졌으면서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골라서 여러분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성북구에 정릉 풍림아이원이 정릉이 나오잖아요. 이 정릉이 성북구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은 평촌은 다 평지란 말이에요. 신도시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완전 미친 듯이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서울이 좀 더 세긴 해요. 그러니까 상승장에 이게 올라갈 때 서울이 좀 더 전고점을 높게 형성하고 있긴 해요. 환경은 평촌 신도시나 이런 게 훨씬 좋은데. 네, 그러니까 언덕이냐 평지냐로 투자를 갈라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구축이랑 신도시 구축이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서울 구축이 더 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투자금이라고 한다면은 더 땅의 가치가 있는 쪽으로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구축이랑 경기도 신축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은 그냥 평촌이나 수지에서도 중하 정도 되는 단지들이랑 성북구나 이런 데서는 좀 하에 가까운 단지들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레벨이. 네, 그러면은 이 지역 안에서 여기서 결정할 때는 가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 일단 먼저. 왜냐면은 엄청 좋은 건 여기 껴있지 않습니까? 엄청 좋은 거는 껴있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건 뭐지? 더 전세가가 받치고 있는 거는 뭐지? 사람들이 더 구조가 더 좋은 건 뭐지? 거주 수요가 더 있는 데는 어디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투자를 이 안에 이 레벨 안에서 진행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막 임장 가보시면은 도담마을이 끌릴 거예요. 서울을 여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고점만 보기보다 이 전고점과 그다음에 전세가와 그다음에 투자금 그리고 가격이 지금 싼가 비싼가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이 안에서 더 선호도가 있는 거를 찾아가시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전세가가 더 높은 거가 투자금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 투자에는 조금 유의미한 의사결정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고점 6억 라인의 단지들은 서울에서 선호도가 덜한 단지, 경기도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는 단지가 전고점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 투자금 1억에서 2억 사이로 할 수 있는 단지들이고 전세가율이 60에서 70%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 상승의 흐름이 오지 않은 단지들이에요. 근데 한 1년 전만 해도 수지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막 도담마을 막 5천만 원씩 올라가지고 날라가. 근데 가격이 또 다시 내려온 거예요. 네, 이게. 막 5억, 1천, 2천 막 이 정도에도 막 이렇게 막 거래가 미친 듯이 되다가 지금은 좀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데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정도 투자금으로 여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더 거주 수요가 있는 데를 여러분들이 고르셔라. 1, 2억 사이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전고점 6억에서 7억 사이의 단지들 중에 더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는 단지를 시세 트래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 보세요. 평촌, 광명, 수지, 성북구, 노원구까지도 넓혀놨잖아요. 노원구의 공릉, 우성 말고도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제 교환을 잘 보는 어떤 하나의 방법은 장모님이 이 지역을 왜 껴놨을까? 왜냐면 제가 여기서 찍어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수조사해서 인정 가서 분석해서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넓혀보면은 1억에서 2억 사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노원구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스로 보시면서 그 안에서 더 거주 수요가 있는 게 뭐지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도의 천장이 서울의 천장을 뚫을 수는 없어요. 과천이 압구정 현대를 능가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보다 당연히 서울이 땅의 가치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왔던 과정은 뭐냐면 전고점 10억 레벨, 9억 레벨, 8억 레벨, 7억 레벨, 6억 레벨에서 경기도와 서울이 비슷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단지들을 매칭을 했고 그게 단지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달라지고 또 그 안에서 엄청 좋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엄청 별로라고 해서 싼 것도 아니구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와 가격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싼 것 중에서 더 좋은 거를 선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랑 해본 거고요. 서울에 덜 선호하는 구축단지더라도 경기도 외곽의 구축단지의 수익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말이에요. 부천에 있는 보란마을 아주가 아무리 그 지역 안에서 좋아하는 구축이라도 서울 성북구의 기름뉴타운 대시양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가치가 더 있는 데를 같은 구축이라면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경기도가 무조건 좋으니까 경기도 하세요? 아니 그거는 거짓말이죠. 서울이 더 땅의 가치가 있는 건 맞죠.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축들이랑 서울에 있는 구축들이랑 비교해서 경기도 신축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여러분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서울과 입지가 비슷한 경기도가 아니라면 연식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부천이든 수원이든 고양이든 다. 연식을 우선, 검단, 신도시든 뭐 다. 연식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입지 좋은 신축, 입지 좋은 구축, 입지 덜 좋은 신축 순서로 이거 뻔한 말이잖아요. 자문님도 왜 써놨어요? 이거 저 알아요. 입지 좋은 신축, 입지 좋은 구축, 입지 덜 좋은 신축 순서로 투자 우선순위 선정. 이게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입지 좋은 구축이랑 입지 덜 좋은 신축이랑 VS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지가 땅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한다면 입지 좋은 구축이 앞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입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연식을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입지랑 연식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이걸 자꾸 OX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선정하려고 하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땅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으냐 아니냐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선택을 할 때는. 근데 땅의 가치가 비슷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연식이 더 좋은 게 좋은 거죠. 5년이더라도 연식이 빠른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잡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같은 구축일 경우에는 서울이랑 경기도 비교해서 땅의 가치랑 단지 선호도가 우선인 단지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의 정릉에 있는 구축이랑 경기도의 평촌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향촌마을 같은 걸 비교했었을 때는 향촌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구축인 경우에는 어떤 단지가 더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서 선호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투자 우선순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가지고 온 서울에 있는 단지들과 경기도에서 뺀 단지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성북구나 동대문이나 4급지 레벨을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게 경기도의 평촌, 수지, 광명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레벨에서 비교 평가해서 투자처를 늘리고 그 안에서 결정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다 생각을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경기도 신축이랑 서울 구축 비교해서 경기도 신축의 비교 범위를 평촌 이상으로 두고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평촌 이상의 단지가 신축이면 서울의 애매한 구축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 땅이 평촌 이상이면. 네, 무슨 말이겠어요? 평촌이랑 비슷하거나 평촌 이상이면은 그 안에서 연식이 괜찮은 것들이 서울의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 구축보다 여러분들 투자처로서의 우선순위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 평가해서 투자 범위를 선정하시면 된다.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용하는 거는 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지역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앞마당을 늘리고 인정보고서를 써나가시는 가운데 제가 강의 교환해서 이런 것들은 투자로 적용해보세요. 이런 사고 프로세스로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라고 얘기한 장표들 있죠. 그거를 그냥 인정보고서에다가 붙여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물건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려보는 거예요. 인정보고서에서. 그게 저는 강의를 되게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